안녕하세요. 오늘은 오글거리는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고 주위에서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제 입으로 아이들 칭찬하려니 좀 부끄럽지만 참 손이 안 가는 아이들이다, 또는 스스로들 그렇게 알아서 잘해주면 걱정이 없겠다, 커서 뭐가 돼도 될 아이들이다, 이런 감사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이렇게 훌륭하고 키우기 어렵지 않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마치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인 것처럼 키우려고 아이들은 모르게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었다는 겁니다. 식상한 비유지만 백조의 물속 물장구처럼요. 참 처절했던 지난 날들인데 저 혼자만 아는 스토리네요. 요즘은 힘든 시간 잘 보내준 저에게 스스로 칭찬을 마구마구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오늘은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었던 나름의 노하우를 한번 정리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지금은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습관을 공부에서도 생활에서도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크겠다 쉽게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 괜찮은 어른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놓이곤 하고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처절했던 지난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원석으로 태어나잖아요. 각자의 기질 정도는 가지고 태어나지만 인간이란 참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배워서 익혀야 하는 존재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으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서 주관이 있고 공부도 생활도 빨리 독립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지혜를 장착한 훌륭한 엄마 같죠? 사실은 전지적 부모 시점으로 생각한 거였어요. 늦게 결혼한 저희 부부는 신혼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빨리 독립시키고 제2의 신혼을 즐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물리적인 독립만 했지 정신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가지 않거나 떨어져 있어도 걱정을 하느라 온전히 우리만의 생활에 집중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릴 때부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책을 친구 삼도록 했고 틈틈이 토론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할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나갔고요.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지극히 우리 부부만의 검은 의도가 짙게 담긴 계획 맞습니다. 그래도 의도가 어떻든 간에 아이들도 독립적인 사람으로 크면 좋으니까요. 언제나 윈윈 전략은 진리죠. 의도는 좀 시커맸지만 초롱초롱한 눈으로 엄마를 보는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도 같은 방법이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전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이마다 3번의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결심을 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아이와 부모의 자리매김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아요. 3번 중 첫 번째 결심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영유아 시기 때 했었는데요. 아이보다 먼 발치 앞에 부모가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느라 정신없을 때지만 항상 멀리 생각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어요. 이때는 약간의 서열 정리도 필요한데 부모가 어른이고 본인은 아이임을 인지시켜주는 거죠. 혹여 너무 강압적인 것으로 들리실까요? 저희 첫째는 민감도가 높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고집을 피우거나 몇 시간씩 울어서 저를 힘들게 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민감한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둘째는 엄청 순둥이로 태어난 해피베이비였는데 그런 녀석이 7살 때쯤부터는 작은 잔소리에도 눈을 부릅뜨고 째려도 보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존재 자체만으로 힐링이었던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 또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편하고 싶으니까 아이의 예쁜 모습만 보고 싶어 하고 그런 무섭고 불편한 상황들은 회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말이나 행동에서 무서운 순간들이 있으니까 어른인 제가 아이에게 겁을 먹고 모든 걸 수용해 주려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당연히 훈육이 안 됐었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에 생각을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른의 자리에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겠다, 그런 결심이요.
무서운 순간이 올라치면 그 순간 숨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꽉 붙들어매고 난 어른이다, 난 어른이다. 어른이 아이를 올바르게 훈육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되새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한데 그땐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먹히더라고요. 아이에게 엄마는 어른이고 넌 아이야.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에게 잘못된 건 가르쳐주는 게 맞고 항상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 다음 행동들을 교정했습니다. 그 전에 마음은 충분히 공감해주고요. 저 감정 코칭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약간의 서열 정리처럼 저와 아이의 자리매김이 정리되니까 아이의 눈에서 날카로움이 빠지더라고요. 처음엔 무조건 어른 말은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순종적이기만 한 아이가 되면 어쩌나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훈육의 시기에는 앞에서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아이를 끌어주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냥 두면 우리 순한 양들은 길을 잃으니까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 이끌어줘야죠. 이제 아이들이 아가티 벗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3번 중에 2번째 자리매김을 하는 결심을 하는데요. 아이보다 살짝 앞에 부모가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그 시기죠. 책 읽고 글자를 쓰고 숫자를 배우는 초입의 아이들은 자기가 읽은 것, 본 것을 맹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본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새로 알게 된 지식을 한껏 자랑하고 싶고 자신이 알게 된 지식에 의심을 품지 않죠. 아이가 초등 저학년일 때 저는 개정되기 전에 오래된 과학책 내용이어서 이제는 달라진 내용이라고 아이에게 말해줬다가 엄청 무시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책에 그렇게 써 있는데 엄마가 모르는 소리 한다는 거죠. 책을 찾아와서 제 얼굴에 막 들이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싶었는데요. 스폰지처럼 지식을 담고 있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먼저 생각하면서 때로는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전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이 이야기를 언제쯤 해주는 것이 좋을까 시기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너무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릴 때 알려주면 세상에 대한 의심이 커질 테고 너무 늦게 알려주면 한참 담아놓은 거르지 않은 지식이 자리 잡아버리니까요. 이 시기에 아이들을 바로 앞에서 꼼꼼하게 끌어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시기는 아이들이 이것저것 호기심 천국이기도 해서 관심사가 우주 최강일 때잖아요. 호기심 많은 아이들 옆에서 잘 관찰하고 아이의 색깔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와 가까이 걸어야 합니다. 4학년 정도까지의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나름의 색을 발산할 때 그때그때 알아채서 빨간색 꺼내주고 다음은 노란색, 그 다음은 파란색이네 이렇게 어떤 색을 만들어가는지를 세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색깔에 맞는 활동이나 경험도 하도록 도와주고 그 색깔을 더 선명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도 함께 찾아가면서 앞으로 혼자서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주는 거죠. 부모도 아이도 참 분주하게 움직이고 생각하는 시기가 이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몸도 머리도 쉴 새가 없었기 때문에 꽤나 노곤했지만 나중에 호호 할머니가 되면 인생에서 가장 좋았었던 시간, 가장 그리운 시간으로 그때를 회상할 것 같긴 합니다. 공부가 되었건 운동이 되었건 예술 분야가 되었건 아이가 자기 색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시기에 부모가 바로 앞에서 이끌어주면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때부터는 아이 스스로 그 색에 다른 색을 섞을지 같은 색으로 더 진하게 덧바를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색으로 갈아탈지를 정하고 그 길로 달리기 시작하죠. 아주 빠르게. 그럼 우린 이제 아이의 뒤에서 함께 달려줍니다. 전 두 아이 모두 초등 4학년에서 5학년 사이에 그 시기라는 걸 느꼈었는데요. 이때가 마지막 3번째 큰 결심을 할 때라는 것도 자연스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제 앞에서 달릴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는데요. 사실 오랫동안 이끌고 있던 자리인지라 힘들긴 했어도 그 자리에 익숙해 있고 어찌 보면 아이와의 위치에서 우위에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내주고 싶지 않긴 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이었죠. 벌써 아이를 내 앞으로 달리게 해도 되는 건가? 걱정이 안 된 것도 아니었지만 결심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 색을 찾은 아이임에도 아직 자기 인생을 운전하는 것은 왕초보이기 때문인지 부모가 살짝만 끌어주려고 하면 쉽게 의지하고 기대버리더라고요. 이제 충분히 혼자 설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 번 경험했었는데 준비물을 챙기거나 평가시험을 준비할 때도 엄마가 꼼꼼히 챙기기 시작하면 아이는 모든 것을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기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장래 희망이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먼저 엄마의 생각을 말하면 많은 부분이 그대로 아이에게 박제되어 버리기도 하고요. 아직 인생 초보라서 지금껏 했던 것처럼 아이는 쉽게 부모에게 의지하지만 또 아무리 부모라 해도 자기의 생각대로 100% 이끌어줄 수는 없다는 것도 알게 되는 시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부모가 아이를 앞에서 이끌려 하면 아이와 부딪히게 되는 거죠. 아이가 이제 자기만의 색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감지되면 그 시기부터는 과감하게 아이를 믿고 아이를 우리 앞으로 달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우리 앞으로 달리게 한다고 어릴 때 서열 정리한 것처럼 어른들보다 우위에 두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저 이제부터는 모든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고 아이의 의견이나 생각을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부모의 생각이 아이에게 이입되지 않도록 조심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아마 자기 색 하나 쥐고 달리는 아이에게 물통 건네면서 뒤따라 달리는 것도 가끔은 버겁다 생각되실 거예요. 전 지금 3번째 결심을 한 지 꽤 되었는데요.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벌써 아이들이 든든하고요. 더욱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니 참 좋겠다는 칭찬도 여기저기서 들으니 더할 나위 없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새로운 결심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와 우리 부모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중학교 이상인데 아이가 아직 자기 색을 찾지 못했다면 색깔 찾기에 집중하면서 아이와 보조 맞춰 걸으시면 됩니다. 때때로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시면서 한 발 뒤로 빠져보시기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앞서 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이니까요. 저는 아이들을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하는 어른으로 얼른 독립시키고 자유를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도 빨리 찾으시길 바라보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